자, 255번. 자, 255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켤레근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우리 켤레근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자, 일단 조건이 좀 필요했어. 그치? 어떤 조건이 필요했느냐라고 하면은 개수들이 모두 뭐일 때? 유리수일 때라는 조건이 필요하더라.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수가 실수일 때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자,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그러니까 a 플러스 b 루트 m 이게 근이라면 이 근이라면 다른 무엇도 근인 거야? 무리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켤레 복소수가 뭐였지? 윤서야, 켤레 복소수가 뭐였냐? 켤레 복소수. 그러니까 켤레 예를 들어 3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는 뭐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가 그 앞에 여기 3은 똑같고 근데 이 3은 뭐라고 하지? 실수 부분이라고 하잖아. 그건 똑같고 플러스 2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인 뭐 이런 걸 켤레라고 하죠. 여기서의 켤레는 뭐 완벽하게 켤레는 아닙니다만은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이런 것이 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러면은 이게 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개수가 유리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개수가 실수일 때는 어떤 복소수가 근이라면은 다른 요거의 켤레 복소수도 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개수가 실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혹시 이렇게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나? 그 우리 숫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었을까요? 뭐 자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 그 복소수 할 때 설명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나? 그러면은 요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까지 하냐면 유리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리수가 뭡니까? 유리수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나는 애들이었지. 그치? 분수로 나타나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 최근에 여러분 내신할 때 배웠다. 분수로 나타나지 않는 애들. 예를 들어서 루트 2 이런 애들 분수로 나타낼 수 없잖아. 그치? 그런 애들을 뭐라고 했냐? 무리수라고 했어요. 괜찮아? 그치? 그래서 유리수 바깥에 무리수가 있는데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실수라고 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개수는 유리수인데 근이 무리수인 거야. 괜찮아? 그렇다면은 그거의 켤레인 것, 켤레처럼 있는 것도 근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 더 고등학교 와서 배워서 실수 바깥쪽에 i를 포함해서 이거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지? 그치? 그러면 실수가 아닌 애들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애들 흔히 말해서 허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런 거야. 개수가 실수인데 개수는 여기 그 실수 네모 안에 있는데 근이 여기 허수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거의 켤레도 근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어쨌든 255번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0의 한 근이 루트 2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a, b가 유리수래요. 근데 당연하지만은 여기 앞에 뭐 또 있냐? 여기 앞에 x 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요거까지 포함해서 모든 개수들이 다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되고 그렇다면 한 근이 루트 2 플러스니까 다른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냐? 라면 틀린 거죠. 괜찮아요? 여기서 뭐가 다른 거야? 루트가 있는 부분에 부호가 반대인 거잖아. 괜찮니? 그래서 요거를 쓸 때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나는 얘를 일부러 바꿔서 1 플러스 루트 2라고 쓰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을 구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근과 개수의 형태를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해보자. 두 근의 합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두 근의 합은 뭐분의 뭐죠?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a x항의 개수 괜찮아? 그치? 그럼 여기 더한 거는 2가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두 근의 곱 하면은
요거는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 계산해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에서 b는 1 이렇게 a는 마이너스 2 b는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요런 거 실수하지 않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반대 다른 근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함정인 거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거 함정 같은 거 이제 빠지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다. 자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스텝 2랑, 여러분, 스텝 2랑 저기, 그 개념 RPM 쪽에, RPM 쪽에 저거는 저기라서, 한 번에 할 거라서, 잠깐 RPM 좀 펴봅시다. 스텝 2랑 실려도 이런 거는 한 번에 좀 하고, 자, RPM에서, 그러니까 69쪽, 그러니까 서술형 주관식까지 여기에서 질문할 거 번호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냥 2차 방정식 처음부터 그냥 다 한번 쭉 보면서 질문할 거 본다. 조나. 2차 방정식 쪽에서 질문할 거 없습니까? 447번. 또 있나? 444랑 445는 무조건 할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무조건 할 거고 아까 나연이가 447이었지? 또 있습니까? 지선이 있나? 없어요? 윤서는? 없어? 그래. 그러면은 444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444번은 자, 여러분 여기 이 유형업 15번에 키워드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별식에 이거는 이 문제 풀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일단 써두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기는 한데 이 유형 전체에 대해서 허용되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은데 일단 저를 좀 따라와 주세요. 자, 444번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y 플러스 k는 0이 0이 없구나. 이것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된다. 자, 이런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복잡한 식 인수분해 할 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 걸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해본 기억날걸? 그쵸? 인수분해 단원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x, y에 대한 1차식이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나니까 이런 의미다. 이런 이해 가시죠? 그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 이거를 2차 방정식 단원에 있는 이유는 는 0이라고 한번 붙여봅시다. 이래야 방정식이 될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얘는 이렇게 나타날 거야. 요거는 1차식인 거 아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돼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뭐 이렇게 나타나고 또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x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뭐냐? y에 대한 1차식 이렇게 나타날 거다. x는 y에 대한 1차식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 부분은 그냥 지금까지는 딱히 쓸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목표로 한다면은 자, 우리는 x는 하고 싶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식 인수분해할 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랬었지. 기억나니? 지선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때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좋았어? 그 복잡한 식 인수분해할 때 차수가 어떤 문자? 응? 차수가 무슨 문자였지?
낮은 문자 기억나니?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x도 2차, y도 2차예요. 괜찮아? 그러면은 아무 걸로나 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x로 정리를 해주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내림차순이란 말 굳이 안 써도 돼. 왜냐면 흔히 말해서 정리한다는 거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x 있는 항이 여기랑 여기 있어. 그래서 y-1의 x,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통짜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은 6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k 는 0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썼는데 얘가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k가 없어서 다 숫자여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었어. 그쵸? 근데 여기는 아무리 해도 뭐 k가 안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갑자기 2차 방정식 얘기가 됐는데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다? 뭐가 있을까? 근의 공식이 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좀 복잡해도 할만하죠. 자, 근의 공식을 쓰려면은 A는 1이고 B가 얘죠. 그치? 그리고 C가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얘가 C일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니까 의미 없고 C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다. 괜찮아요? 그치? 다음에 6y 제곱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이걸 한번 계산해 주자. 자, 루트 안쪽을 싹 계산해 주면은 여기는 25y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30y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4k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요 위에 방금 적힌 요렇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 여기 루트 안에가 뭐여야 돼? 요 루트 안에가 결국 요거까지 식을 다 정리한 게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안에 이제 소규모 문제로 바꿔보면은 자 여기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y 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4k 요게 y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앞에는 이미 1차식이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도 돼. 결국은 뭐가 1차식이 되면 되느냐? 루트 안에 있는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 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트가 있는 게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루트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제곱을 해줘야 돼. 제곱을 하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 25y 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4k가 y에 대한 1차식의 제곱이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나는 근데 이렇게 쓰기보다 얘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래. 1차식의 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지요. 어때? 괜찮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서 본 문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어때? 괜찮니? 응? 무슨 문제가 됐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이거 많이 봤는데 뭘 얘기하는 거야? 중근을 얘기하는 거다. 괜찮습니까? 즉 우리는 뭐의 중근을 말하는 거야? 25y 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4k가 는 0까지 는 0이 중근을 가지도록 이런 문제로 여기 문제가 이렇게 변형이 된 거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 있었냐면은 원래 처음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었지. 그치?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근데? 초은아, 헤이, 그 x 근의 공식에 루트 안에 있는 걸 우리가 한마디 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니?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판별
판별식이라고 하지요.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 식의 처음 식에 판별식을 했더니 y에 대한 2차식이 나는데 걔가 또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썼던 게 기억나요? 처음 판별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또 그거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적은 키워드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 또 한 번 판별식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 마이너스 30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쓰면은 마이너스 15 여기 절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 빼기 25 곱하기 잠깐만 내가 식을 잘못 썼는데 여기 식을 쓸 때 잘못 썼네요. 미안. 여기가 1 마이너스 4k인데 그럼 여기도 다 바꿔야지. 여기에서 한 다음에 1-4k는 0 하고 나오게 되겠다. 자, 그러면 식을 쓰면은 225-25에 1-4k가 0이어야 됩니다. 20으로 싹 나눠주면 여기가 9 하고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1-4k가 마이너스 9. 따라서 1-4k가 9여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제가 조금 장황하게 썼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445번도 지금 풀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해봐요. 다 안 해도, 다 못해도 돼. 자, 그러면 여기다, 이거는 풀이를 약간 생략해서 빨리빨리 해보자. 일단,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2x제곱, x가 있는 항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y 플러스 1에 x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냥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뒤에 a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은 이렇게 되어 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뭐 그 내용 이렇게 하나하나 써도 되는데 우리는 풀이 방법을 다 안다는 가정하에 결국 여기에 판별식 그러니까 저 밑에다가 dx라고 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에 대해서 구한 판별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x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얘가 b잖아. 그치? b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3에 y 플러스 1 여기에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요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여기는 9y 제곱 플러스 18y 플러스 9 마이너스 8a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주면 9 마이너스 8a의 y 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얘가 결국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또 중근을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이거죠. 괜찮아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도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또 한 번 판별식을 쓰는데 이거는 y에 대한 판별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 특히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여기 10이 짝수니까 그래서 여기에 짝수 절반 하면은 5의 제곱 빼기 ac 곱하기 1 이렇게 한 것이 0 하고 나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16 플러스 8a가 0 하고 나와야 되니까 a도 마이너스 2 하고 나와야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잠깐만 내가 이거 404에서는 답이 뭐 잘못됐는데? 이거 잘못했잖아. 잠깐만 내가 뭐 식을 잘못 쓴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게 내가 잠깐만 답이 2였는데 404에서는 답이 뭐 잘못됐는데 뭘 잘못했나 잠깐만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라고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내가 여기 404에 뭐 하면 잘못한 게 있다. 잘못 쓴 것 같다. 잠깐만요. 식을 여기부터 잘못 썼구나. 내가 여기 처음 쓸 때부터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 여러분 444번에서 뭐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여기 440번 문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K였죠. 시작할 때. 괜찮아. 문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여기가 다 처음부터 마이너스 K였어. 그럼 여기가 부호가 싹 바뀌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런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4k 1 플러스 4k 1 플러스 4k 1 플러스 4k 플러스 해가지고 k가 2 하고 나와야 되겠다. 와우,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 문제를 잘못 써가지고 뒤에가 싹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오케이. 뭐 풀이 과정 자체는 아무런 그냥 풀이 과정 자체는 이제 차이가 없는데 내가 맨 처음에 k를 보고 잘못 쓰는 바람에 좀 이상해졌다. 어쨌든 그래서 444번, 445번. 민석이 혹시 그 개념을 알게 다 해왔나? 자, 447번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질문 나올 거를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해야 돼요. 뭐 미리 설명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자, 447번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근의 공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제대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식으로 써야 할 겁니다. 괜찮아?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얘를 어떻게 썼대?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잘못 썼대. 괜찮아요? 그치? 라고 잘못 썼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근의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근이 뭐랑 뭐가 나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6 또는 1 하고 나왔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럴 때 제대로 계산한 근을 구하여라.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구하고 싶으면은 A, B, C를 다 제대로 구해서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문제를 빠르게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여기 근의 공식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근의 공식을 뿔말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눠볼게요. x를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된 식을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크게 앞부분을 대문자 a, 뒷부분을 대문자 b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괜찮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문자 a,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를 대문자 b라고 해봅시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a 뿔마 b 한 것이 마이너스 6 또는 1 하고 나올 겁니다. 당연히 둘은 양수일 테니까 둘을 더한 게 1일 것이고, 괜찮니? 둘을 더한 게 1일 거고 둘을 뺀 게 마이너스 6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되게 간단한 연립방정식이다. A랑 B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식을 더하면은 2A만 남아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 나올 것이고 B는 둘을 빼면 되니까 2분의 7 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A랑 B를 근데 원래 A랑 B가 뭐였냐? 라면은 요거였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제 원래 식으로 돌려가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5고, 그치?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2분의 7이다 라고 둘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러면 이제 의문이 생겨요. 아니, 문자는 3개인데, A, B, C 3개인데, 식이 2개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풀라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알아둘 게 있는데, 이렇게나, 이런 거는 한번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서 한 가지 필요한 거. 자, 보면은, 문자는 3개인데, 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문자라고 잘 쓸게.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예요. 이러면은, 정확하게 A가 몇, B가 몇, C가 몇 하고 구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지만은 문자도 3개고 식도 3개여야 답이 딱딱딱 나오고 우리가 연립방정식 할 때처럼 문자도 2개, 식도 2개여야 정확히 딱딱 A가 몇, B가 몇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정확히 A랑 B랑 C가 몇인 게 아니라 A 대 B 대 C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비율을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B가 몇 A, 그치? 그 다음 P라고 하자. B가 몇 A, 그 다음에 C가 몇 A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B랑 C를 A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A, B, C의 비율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의 목표는 B가 몇 A, C가 몇 A 하고 구하는 게 목표다. 마침 여기 첫 번째 식에서는 그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없어질 거고 여기다 2A를 곱하면은 B는 5A 하고 되게 간단하게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2A 분의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2A 분의 루트 B가 5A니까 25A 제곱 마이너스 AC가 2분의 7이더라. 그치? 그래서 여기다 2A를 곱해주면은 2A를 곱해주면은 루트 25A 제곱 마이너스 AC 한 개 7A 하고 나오더라. 제곱해주면 25A 제곱 마이너스 AC가 49A 제곱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4A 이렇게 우리는 B가 몇 A, C가 몇 A 이렇게 구해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해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맨 처음 식으로 되돌아갑시다. B가 5A, C가 마이너스 24A니까 자, 여기에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면 AX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24A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사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여러분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2차 방정식이면 당연히 2차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 항의 개수가 절대 0이면 안 되겠다라는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야 돼. 자, 그래서 얘를 A가 절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눠줄 수 있어. 왜? 0이 아니니까요. 괜찮아요? 우리는 0으로 나누는 건 수학에서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뭐가 남는 거야? x제곱 플러스 5x, 여기 x가 빠졌네? 5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게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되는 거다. 요거는 우리가 인수분해로 풀 수가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고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8이더라. 이렇게 제대로 된 답을 구할 수 있겠다. 혹시 인수분해 안 되면 여기서 또 근해공식 넣으면 되고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제대로 된 답을 구했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순서로 치면은 첫 번째 여기에서 두 번째 여기. 자, 그러면은 다 됐고 혹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에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RPM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거기 그 보면 성욱이랑 민석이는 그 스텝 2에 있는 거는 스텝 2랑 실력업은 사실상 다 할 거니까.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에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뭐 번호 이렇게 있으면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없나? 그 서수령까지 없어요. 초원이도 없나? 윤서는 없어요? 지선이 아까 다 붙였다 그랬고. 윤서 혹시 질문할 거 있나? 없어요? 진짜? 애들이 다 잘하나? 근데 이러고서 여러분 이거 유사 문제 내면 또 틀리잖아. 물론 뭐 항상 이번에 맞췄다고 다음에 다 무조건 맞추는 건 아니기는 한데. 자,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어디냐? 서술형 주관식부터 서술형 주관식까지는 필요 없으려나? 이거는 괜찮겠다. 그러면은 실력업 문제 한번 해봅시다. 69페이지예요. 여기는 저랑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분명 이렇게 보면 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 왜 시험만 보면은 왜 100점이 안 나올까? 자, 478번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여기 실력업은 어려운 이유가 좀 있어.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에 여기에 이거 밑줄 쳐주셔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밑줄을 쳐주셔야 돼. 에이, 나이겐.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미리 한번 쓰고 가면은 판별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요거를 미리 쓰고 가야 합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a 제곱은 8보다 크구나 라고 미리 쓰고 가면 좋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두 근 알파 베타하고 주어지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뭡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두 근의 합 몇이 나오냐? 윤서야, 여기서 두 근의 합 몇이 나와요? A. 그리고 두 근의 곱은 2 하고 쉽게 나올 겁니다. 이거는 다 이제 알고 있죠? 말하자면 이 문장 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총 3개가 나왔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자, 기억을 한번 볼까? 자, 기억을 한번 보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4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4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부터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 이거는 되게 요거 두 개 가지고 변형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 그치? 간단한 변형 공식입니다.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는 거더라.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a 제곱에서 빼기 4가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a 제곱 빼기 4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마침 쓸 수 있는 식이 a 제곱이 8보다 크다라고 했죠. 괜찮아? 여기에서 모두 4를 빼준 거니까 진짜로 4보다 크거나 크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기억은 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니?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 자, 다음에 니은입니다. 저 니은이 개인적으로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니은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왜 중요하냐? 요겁니다. 자, 일단 식을 보면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의 베타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절대값을 다룰 때 절대값에 대한 성질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니은 보기가 왜 어렵냐면은 절대값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다. 자, 우리가 아는 건데 여러분, 자, 여기 봅시다. 절대값 x의 제곱이랑 x 제곱이 같다. 내가 이 얘기 한동안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연이 혹시 본 적 있나? 다른 친구 지성이나 뭐 민석이도 혹시 본 적 있어요? 간단하게 증명하면은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는 그냥 x라서 이러면 둘이 진짜로 똑같겠죠. 괜찮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도 그냥 x 제곱과 똑같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언제나 같다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얘를 제곱을 해줍시다. 제곱을 하면은 여기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방금 우리가 쓴 걸 다시 한번 써주면 얘는 그냥 알파의 제곱과 똑같고 얘는 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그 다음에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서 또 하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뭐랑 같냐면은 절대값 알파 베타랑 똑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방 아는 문제라서 따로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식이 어떻게 되느냐? 알파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니까 밑에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알파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모두 사라지고 2로 나눠주면은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알파 베타가 절대값 알파 베타랑 같다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알파 베타가 뭐였냐? 그러면 2였어요. 괜찮아요? 따라서 이 식은 어떤 식이 되는 거야? 2가 절대값 2랑 같으냐? 하고 묻는 거잖아.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다. 어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계산 과정까지 길게 써서 그런데 하고 사실 여기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팁 2개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냐? 하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절대값의 성질을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이 절대값의 성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하고 물어본 거지.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써주십시오. 다 썼나? 자, 그러면은 디귿도 한번 봅시다. 자, 알파가 4보다 크다라면은 베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여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치?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알파 베타가 2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괜찮습니까? 즉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식이 나오냐? 베타는 알파분의 2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알파가 4보다 크다. 여기서 알파분의 2 베타를 만들러 가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제 여기 디귿의 어려운 점은 뭐냐? 여러분이 부등호를 잘 다룰 수 있냐 하고 물어본 거야. 중학교 때 우리 부등식 배웠잖아. 괜찮아요? 그치? 자, 근데 알파에서 알파분의 2가 되려면 여기다 뭘 해줘야 되냐면 역수를 취해줘야 돼. 괜찮아? 여러분, 역수 취하면 부등호가 어떻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2보다 커요. 그치? 그러면 A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A가 3인 경우 생각해봐. 3의 역수 어떻게 해? 3분의 1이잖아. 그쵸? 4면은 4분의 1, 5면 5분의 1. 다 여기에 역수 2분의 1보다 어떻게 돼?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2분의 1보다 더 어때? 성우가 어떠니? 응? 내 말 안 들었구만. 자, 봐봐. A가 2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3, 4, 5 이런 거 생각해봐. 괜찮아?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2. 응? 여기 2분의 1보다 커, 작아?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은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뀐다고. 괜찮아? 양수일 때. 괜찮아? 그래서 여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양수일 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여러분이 사실 중학교 때 배운 얘기기는 한데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문제의 약간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점인 거죠. 혹은 옛날에 배웠던 점이기도 한 거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다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분의 1은 4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거 베타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다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 따라서 알파분의 2, 베타는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완벽하게 0초가 2분의 1 미만이라고 말을 못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0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 알파 플러스 2에서 여러분 알파가 4보다 크니까 알파는 무조건 양수일 거야. 괜찮아? 그러면 양수 곱하기 뭘 해야 양수가 되냐? 베타는 당연히 알파가 양수이므로 베타는 당연히 베타도 양수여야 되겠다. 어때?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은 방금 우리가 결론으로 나온 베타는 0초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어때? 괜찮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기 이거는 조금 플러스 알파를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헤이, 잠깐만 봅시다. 자, 우리가 요런 거 혹시 본 적 있나? 알파, 베타를 XY하고 바꿔서 XY는 2 혹은 Y는 X분의 2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냐?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 헤이, 성우, 무슨 그래프야? 응? 이게 무슨 그래프야? 중1 때 배웠잖아. 무슨 그래프라 그래? 세 글자. 아이, 이렇게 쓰면 이해가 갈걸? 반비례 그래프다. 기억나? 정비례, 반비례 중1 때 배웠잖아. 이거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혹시 본 기억 없어요? 있어? 있는 친구 손 들어볼래? 그 반비례 뭔지 알지? 그래, 요런 건데. 자, 요런 거 얘기를 하고 싶었어. 자, 근데 알파가 4면은 여기가 X라고, 알파라고 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번 쳐보자고. 괜찮아? 그러면 둘이 곱해서 2가 되는데, 알파가 4면은 정확히 여기가 베타가 2분의 1일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알파가 4보다 더 크면은 베타는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겠죠. 괜찮아? 대신 얘는 절대 여기 x축보다 아래 이 음수로 가진 않는단 말이야.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뭐 또 생각하면 좋으냐? 그래프랑 연관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왜 이 그래 얘기를 하냐면은 이 다음 단원이 2차 함수인데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도 한번 상상을 해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요거는 적을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적어주시면 돼요. 알았지? 한번 적어. 자, 479번 한번 봅시다. 여기 실력 업적은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야 돼. 자, x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두 근이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해야 돼? 근각에서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구나 라는 거는 쓰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응?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나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 보면 다음에 fx는 x제곱 개수가 1이고 자 여기 부분 주목. 자 여기에서 f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있어. 괜찮아? 그치?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를 했던 건데 문제에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문제에 있으면 어떤 거를 쓰면 좋냐면은 여기 원래 식에다가 알파 x 대신에 알파랑 x 대신에 베타를 대입한 식을 한번 미리 써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그치? x에다 알파랑 x에다 베타 대입한 2차식을 쓰자.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가 x 대신에 알파 대입한 것도 한번 써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어야 되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도 0이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된 거를 미리 써두면은 이제 여기서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조금 간단하게 변형할 수 있겠다.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제곱은 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자, f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3알파,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3베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볼 거냐? 이런 거를 할 때는 여기 fx 이와는 fx, fy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대문자 a,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대문자 b 하고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파는 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하고 정리하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여기에 대문자 a, 베타는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대문자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이거는 뭐 간단한 변환이죠? 그치? 그래가지고 요 식을 대문자 A랑 대문자 B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F 대문자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F 대문자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 얘네 두 식을 통짜로 다 반대편으로 넘겨서 는 0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괜찮아?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FA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A는 0. 그 다음에 FB 플러스 1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 이게 FA가, 여기 FX의 원래 식이 X제곱 개수가 1인 걸 알고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식이 는 0꼴이니까 우리가 주어진 식이 뭐야? 얘잖아. 그치? 주어진 식이 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요 식이, 응? 그러니까 여기 식을 이제 조금 이렇게 종합하면은 x로 바꿔서 fx 플러스 1 플러스 x는 0이 x제곱 플러스 문제에 주어진 1은 0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잠깐만, 여기 이 말을 잘못 썼네요. 여기 요것만 조금 혹시 쓴 친구 있나? 여기에서 요렇게 해야 돼. 내가 여기 말을 조금 잘못 쓴 것 같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FA 플러스 1 플러스 A가 0이고 FB 플러스 1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 플러스 1 플러스 X의 두 근이 대문자 A와 대문자 B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대문자 A랑 대문자 B가 뭐였냐? 이거였죠. 괜찮아? 그래서 여기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 그래서 A랑 B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때? 괜찮니? 그치?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fx 잠깐만, 내가 뭐 식을 잘못 혹시 아이고 이걸 잘못 썼구나. 내가 뭔가 잘못 썼다 했는데 이걸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앞에 여기 계산이 좀 잘못됐죠. 내가 뭘 빼먹었냐면은 여기 3을 안 썼어. 괜찮아요?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좀 할게. 미안. 왠지 이상하더라. 뭔가 이상했어. 자, 다시. 자, 여기에서 보자. 여기 3 곱하기 알파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여기를 잘못 썼어. 미안해. 그래가지고 자, 계산해주면 FA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야 되고 FB 플러스 3B 플러스 3은 0이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fx 플러스 3x 플러스 3 여기 a랑 b를 이제 x로 바꾼 거야. 괜찮아? 요거는 0에 두 근이 A랑 B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식이 우리가 원래 처음 주어진 요 식과 똑같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두 가지로 사실 똑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fx 플러스 3x 플러스 3이 우리가 주어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같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편한 거는 요거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fx를 무엇이라고 둘 수 있냐 라면 3x랑 3을 다 반대편으로 넘길 수 있죠? 그래가지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fx를 다 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f-1을 구하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1 하고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뭐 문제에 따라서 요걸 써야 될 때도 있어. 뭐 요거의 두 분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 괜찮아요? 뭐 이거를 결론적으로 안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제 효율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이거 풀이 잘 정리해서 한번 써주세요. 엔간하면 노트에다 써주세요. 거기는 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자, 다음에 다 하신 분들은 480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그 식만 조금 다르고 그 개념원리 책에 있던 그 실력업 쪽에 맨 마지막 문제던가 그거랑 또 닮아 있어가지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480번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 꽤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예전 한 10년 넘은 것 같아. 15년 됐나? 옛날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나와가지고 그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알파가 더 작고 베타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두 근하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을 해? 뭘 써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알파 베타는 5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건 일단 쓸 수 있겠죠? 그치? 이걸 일단 쓰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내접하는 정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다. 여기가 A, B, C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만나는 점을 뭐 D, E 뭐 이렇게 더 볼까? 그럼 여기 C2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D, E, F 뭐 이렇게 두면은 A, F의 길이는 뭐 알파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지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하고 하면은 이걸 겁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갑자기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을 끌고 오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뭐가 닮음이냐 대체? 전체 삼각형 A, B, C랑 닮음인 거를 하나만 찾아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찾아도 돼. 이거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이랑 닮은 게 여기 위에 삼각형이기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삼각형 이거일 수도 있어. 괜찮아? 어떻게 잡아도 문제는 돼요. 하지만 이제 하나만 이제 잡아주자면 저는 위에 삼각형을 골라볼래. 이걸 닮음이 여기에서는 A, B, C니까 A, F, D 하고 하겠다. 이건 뭐가 닮음이냐? AA 닮음이죠. 왜 AA 각이 같냐? 여기도 직각일 거고 여기랑 여기가 서로 무슨 이게 동의각이잖아. 괜찮습니까? 응? 또는 A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어쨌든 이래서 AA 닮음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에 이렇게 특이하게 들어간 문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이 성립을 하느냐? 여기에서 밑변 대 밑변 대 그 높이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을 한번 재볼게요. A, B, C에서 밑변은 어떻게 됩니까? 베타 대 K가 되겠죠. 밑변 대 높이니까 베타 대 알파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잠깐만. 베타 대 잠깐만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A, B, C가 A, D, F 이렇게 A, F, D 해가지고 전체 밑변은 베타 그 다음에 높이가 알파? 잠깐만 이게 맞나? 높이 그치? 베타 대 알파가 A, F, D 위의 삼각형에서 밑변은 어떻게 됩니까? K죠 그치? K 대 여기 알파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밑변 대 높이를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비례식은 안쪽, 바깥쪽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냐.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K가 알파 K랑 같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가 알파 K. 그래서 베타 K 넘겨주면은 여기가 베타 K 이렇게 되어서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알파 베타는 K의 알파 플러스 베타 따라서 우리는 K가 뭐분의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 K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여기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얘가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5분의 5, 즉 k 값이 1이구나 하고 구할 수가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그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적어주십시오. 이게 문제 이제 절반 정도 푼 셈이야.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자, 그 다음 k가 1이라고 구했으면은 다음 문장 읽어보자.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해야 돼. 넓이는 k제곱이니까 1일 거고 둘레는 4k라서 4가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1과 4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치? 1과 4를 근으로 하는 두 2차 방정식.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물론 다 상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약간 억지로 해보자고. 근각의 수행률을 억지로 써보자. 두 근의 합이 몇이야? 5점. 그치? 그래서 x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창의 개수 1 곱하기 마이너스가 1 곱하기 두 근의 합에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더라. 괜찮아? 이런 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기억나니? 그치? 그리고 두 근의 곱은 4인데 이게 4가 여기서 상수 연관 있는 게 상수항이고 상수항은 2창의 개수 곱하기 두 근의 곱이라서 그냥 4하고 나와서 이렇게 되겠더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게 쉽기는 한데 이렇게도 생각해요. 왜냐면은 문제에서는 여기서 간단한데 그 답이 뭐 1이랑 4 이런 간단한 게 아니라 뭐 복소수래.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괜찮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나머지 한번 적어주세요. 자, 다 적으셨으면은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 개념원리 책으로 한번 가볼래요? 개념원리 책의 130페이지 274번이 얘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숫자는 달라요. 그치?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130페이지에 274번이 완전히 똑같다. 지금 여기랑 진짜 식만 다르고 뭐 풀이 과정이 완전히 똑같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좋지. 이렇게 닮음을 쓰는구나 이런 거를 해야 돼. 도형 문제는 언제나 닮음, 합동 뭐 이런 걸 쓰더라 이런 거죠. 자, 한번 27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아까 전이랑 완전히 풀이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식이 아까 전에는 거에 비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하고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두 근의 합은 4, 두 근의 곱은 2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K값 계산하는 식은 완전히 똑같은데 여기 K값이 몇이 나와? 4분의 2라서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 1번은 그러니까 풀이의 형태는 완전히 똑같고 숫자만 다른 거야.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K값이 2분의 1 하고 구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했잖아. 정사각형의 넓이랑 둘레를 두 근을 해야 돼. 그럼 넓이는 당연히 4분의 1일 것이고 둘레는 2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식을 보면은 요렇게 한 거의 식이 4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가 4더라 라는 게 문제 조건에 추가된 거네요. 어때? 괜찮니?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x제곱의 개수가 4고 4분의 1이랑 2를 두 근으로 해야 돼. 괜찮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이게 쉽죠? 계산 둘이 더해주면은 얘는 4분의 9 하고 나오니까 x의 개수가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개수 4 곱하기 두 근의 합해서 마이너스 9 하고 나오겠다. 그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라서 상수항은
그냥 마이너스가 없고 x제곱 계수 곱하기 2분의 곱해서 2 하고 나와서 우리는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게 일부러 좀 돌아가는 이게 근각의 생각을 억지로 활용한 거고 실상은 2분의 4분의 1이랑 2면은 그냥 x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역계수 4니까 곱하기 4는 0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기는 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쉽긴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줘요. 답은 그래서 몇이 나온다?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5번 마이너스 7 하고 나와야 할 겁니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이게 이렇게 좀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라서 이제는 학교 내신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뭐야 이거 닮음이잖아 하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충격 공포였어. 사람들이 다들 탈탈 털렸다고. 응?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내년에 여러분이 이거 시험 볼 때쯤에는 이런 문제 풀이 방법을 이제 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고등학교 문제가 중학교 때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옛날에 문제들을 끌어와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풀이를 여러분이 이제 시험 전에 내년 이맘때쯤에 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내년 가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 열심히 또 얘기를 해줄 테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 지우고 다음 문제 쓸 동안 몇 번 보시면 되냐 저기 272, 273 풀고서 스텝 2로 넘어갈게요. 알았지? 272, 273번 문제 읽어보고 있읍시다. 자, 272번부터 한번 봅시다. 272번도 여기 이 문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요거라고 꼽을게요. 요 문제의 어려운 점은 역시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에 관련된 성질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앞에서 RPM 실력업 할 때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 괜찮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두 근이 실근이 알파 베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자, 요건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신경 쓰자. 자, 여기에서 두 실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 두 실근.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 없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지. 괜찮아? 응? 그러니까 얘는 중근을 가져도 괜찮은 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까지 꼼꼼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판별식 써주면 어떻게 되냐? 특히 짝수 판별식 쓰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한 게 0보다 커야 돼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요런 거 아마 빼먹은 친구들이 많을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써줍시다. 두 실근이란 것도 이제 의미가 있더라 이거지 문제에서. 근각계수 관계 쓰는 걸로 끝이 아니고 이런 것도 써야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가 6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랑 요거를 바로 비교하면 물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긴 한데 바로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제곱해야 된다. 근데 제가 좀 뜬금없죠. 왜 제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제곱한다 하고 한 것 같은디? 라고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내가 왜 제곱한다라는 말을 안 해줬냐? 자, 왜 제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절대값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절대값의 성질이냐?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뭐죠?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과 같다 그랬어. 괜찮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가 절대값 알파 베타랑 같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제곱을 하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얘를 절대값 알파를 제곱하면 그냥 알파 제곱이 될 테니까. 괜찮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질을 알고 있어야 얘를 제곱한다는 이 좀 뭐라 하지? 밑도 끝도 없이 제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농담 아니라 아는 게 힘이에요. 이걸 아냐 모르냐 가지고 요거를 제곱하느냐 아니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정해진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 어려운 거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한 게 3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을 이용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36이다.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앞부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변형할 수 있다. 괜찮니? 그치? 변형해주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한 것이 36이다. 여기 숫자를 집어넣어주면은 4의 제곱 빼기 2k 플러스 2 절대값 k가 36이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다시 쓰면은 2 절대값 k 마이너스 2k가 20. 그래서 2로 나눠주면은 k 마이너스 절대값 k가 10이 되겠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절대값 있는 문제 어떻게 푸냐? 민서가 어떻게 푸냐?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그 절대값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다.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여기 식을 다시 쓰면 절대값 k-k가 0일 때는 첫 번째로 요 k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k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치? k가 0보다 크면은 당연히 절대값 k는 10이지 왜 0이야? 그치? 절대값 k는 그냥 k가 그럼 여기 식은 k-k가 10이 나오는데 0이 10이다 이런 애는 없겠죠? 그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k가 음수여야 돼. 그러면은 k 절대값 k가 마이너스 k하고 나올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k가 10이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여야 되겠다. k는 마이너스 5는 k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검산하자면 k는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실근의 조건 k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도 역시 만족하고 있지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k 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어때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풀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 기억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성질 아까에도 적었지만 계속 적었어요. 이런 건 여러 번 반복해서 적어 여러분 뇌에 들어갑니다. 자, 273번 한번 봅시다. 273번이에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근과 계실관계부터 써야 되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알파 베타는 2. 일단 이렇게 쓰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2차식 px가 있는데 2차식 px에서 px 플러스 x-3의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래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 그치? 두 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한 것이 몇입니까? 응? 얘는 몇이어야 돼? 이건 계산할 수 있죠? 그치? 몇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라서 3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 두 근의 합이랑 곱을 미리 이렇게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숫자 집어넣어보자. 알파 베타는 2고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다. 괜찮아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이런 2차 방정식이 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에 두 근의 합이 3,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x 개수는 어떻게 돼? x 개수는 마이너스 a, 2창의 개수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가 뭐랑 같은 거야? a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잠깐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이씨 내가 숫자를 잘못 썼잖아. 미쳤네. 자, 내가 여기 숫자를 좀 잘못 썼어요. 여기 뭘 잘못 썼어요?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라고 잘못 썼네. 쏘리. 그러면 여기 계산을 좀 바꿔야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여기 계산결 다시 쓰자 그냥. 다시 쓰자. 미안합니다. 내가 문제를 잘못 써가지고. 에이씨. 자, 다시. 자, 여기에서 합을 보자. 두 근의 합은 몇이야? 여기에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해가지고 7하고 나올 겁니다. 그쵸?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내가 아까 전에 안 적고 넘어갔는데 2차식이니까 그냥 2차식이라고 했는데 뭐 x제곱의 개수가 몇인지 모르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렇게 되세요. x제곱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둬야 되겠다. 이런 거 한 번만 써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근의 합이 7이라고 나왔으니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창의 개수 a 곱하기 7 해서 마이너스 7a 하고 나올 거고요. 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서 얘는 8 하고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상수항은 8a x제곱의 개수까지 합해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될 거야?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ax 제곱 그 다음에 몇이냐? ax 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8a 이렇게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자,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px를 완벽하게 넘겨서 x-3과 넘겨서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7a 플러스 1에 x 플러스 8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습니까? 넘기기만 한 건데. 자, 그러면 p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p에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a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7a 플러스 1 그 다음에 8a 플러스 3 해가지고 a가 몇이 나오냐? 마이너스 15분의 4 하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잠깐만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16a잖아 이런 16a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px는 4분의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qx 이제 집어넣어서 구해주면은 p2 값은 여기다 2 넣어주면 되겠죠. 그치? 잠깐만 내가 숫자를 뭔가 잘못 넣었나? 잠깐만 7a 아이고 여기 플러스 4분의 3이구나. 여기 잘못 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 해가지고 2분의 3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계산이 마지막에 나도 좀 버벅였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틀리기 쉬운 점이 전 요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x제곱의 기수를 a라고 안 두고 여기서 그냥 바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야. 괜찮아? 이런 게 좀 틀리기 쉬워서 요거에 좀 말하자면 이게 틀리기 쉬운 부분이다. 오케이? 요거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64번부터 한번 봅시다. 264번도 좀 어려운 게 절대값 때문인데, 자, 여러분 이거 절대값 성중에서 이건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게 좀 큽니다. 자, 여러분 절대값 x가 3이더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x는 뭐랑 뭡니까? 나연아, 이거 답이 뭐가 나오겠니? 예를 들어 절대값 x가 3이다 하면은 x가 하나는 아니겠죠. 답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치? 뭐랑 뭐가 나오겠어? 그 풀마 3. 그래서 요거를 풀 때 이렇게 돼서 풀마 3. 그러니까 요거를 형태만 보자면은 절대값이 없어지고 절대값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 식도 요런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절대값을 없애고 얘 반대편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하고 붙을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문제가 두 가지로 갈릴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플러스 1이라서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0이기도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둘 다 나올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은 뭐 실근이 필요하다니까 실근이 과연 몇 개인지가 좀 중요해지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여기다면 특히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하면은 얘는 a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건데 a가 3보다 크니까 얘는 2보다 크다 하고 나올 거예요. 2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냥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이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짝수 판별식 해주면은 그래서 얘는 a-3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얘도 역시 0보다 클 겁니다. 왜냐면 a가 3보다 크니까 여기다 3을 빼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구나. 그러니까 요 시간, 요 우리 전체 주어진 식이 총 실근이 몇 개 있는 거야? 실근이 4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이렇게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치? 총 4개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 모든 실근의 곱은 여기 실근의 곱이랑 여기 실근의 곱을 다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1번 실근의 곱은 여기에 두 실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우리 이건 근각의 세명에서 쉽게 나오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 여기에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4 한 것이 8 하고 나와야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전개해주자. 전개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8이니까 a는 0 또는 6 하고 나와야 되겠다. 6이 아니 6 하고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2개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윤서야, 맞을 거 아니야? 틀릴 거 아니야? 얘가 이걸 왜 물어볼까? 아니니까 그렇겠죠. 자, 우리 뭘 따져야 돼? 자, 요것도 다시 한번 따져. a가 3보다 커야 된다며. 근데 0인 게 답이 될 수 있어? 안 되면 1원까지 꼼꼼해야 된다. 그래서 a는 6만 된다. 괜찮습니까? 꼼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265번 봅시다. 요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귀찮은 거에 가깝습니다. 자, 265번 근각의 수관계부터 써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입니까? 초분화 몇이겠냐? 두분의 합 마이너스 1 두분의 곱은 1이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베타 곱하기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를 이걸 그대로 전개하면은 당연히 계산이 엄청 짜증나지겠죠. 그렇게 이거는 딱 봐도 계산이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딱 봐도
더 계산이 이상해 보이면은 일단 여기는 더 안 가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알파 제곱, 이 베타 제곱 이런 게 있죠. 그치? 아까 전에 뭐라고 했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같은 게 있으면 뭘 쓰라 그랬더라? 여기 원래 식에다가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넣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할 수 있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을 또 쓸 수 있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 0이고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P알파랑 P베타를 한번 써볼게. P알파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돼 있어. 괜찮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제곱은 하고 정리해 줄 수 있잖아. 그치? 알파 제곱을 하고서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알파 줄 수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니까 2 마이너스 5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P 베타도 똑같이 해주면 2 마이너스 5 베타가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겠다. 주어진 식이 베타 곱하기 2 마이너스 5 알파, 그 다음에 알파에 2 마이너스 5 베타 이런 식으로 문제가 훨씬 간단해지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풀만하다 이거야. 그래서 묶어주면은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5 알파 베타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10 알파 베타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소리? 응. 자, 266번도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266번도)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자, 그러면 당연히 근각의 적용계 써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2. 일단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베타도 똑같습니다. 2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7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알파 세제곱 제곱 이런 게 있잖아. 그치?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 알파 제곱 그런 게 있으면은 원래 식에다가 알파랑 베타 집어넣은 것도 한번 써보자 그랬어. 기억나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 뭐 또 써주면 좋냐면은 알파지만 알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가 0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가 0이고 이런 것도 좀 써주면 좋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식을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면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 알파니까 알파로 묶을 수 있다. 괜찮습니까? 와요. 자, 그래서 알파로 묶어보자. 그러면 루트 알파로 큼지막하게 묶으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제곱은 하고 정리할 수 있잖아. 4알파 마이너스 2 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식이 간단해지겠다. 괜찮습니까? 또는 이렇게 막 변형을 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요게 0인 걸 이용해서 요거 값을 정하는 걸 우리 어디서 배운 적이 있냐면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본 적이 있어. 혹시 기억나나?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7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를 여기 0인 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로 나눠주는 거야. 이런 거 예전에 본 적 있나요? 기억나야 돼?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그 A는 BQ 플러스 R꼴로 바꾸는 거 기억나니? 오케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이 쓸모가 있는 거야. 빨리 나눠보자. 그럼 여기는 2알파 곱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은 여기는 알파 제곱만 남게 되겠죠? 그치? 알파 제곱을 빼려면 여기 1이 되고 이렇게 해서 빼주면
이렇게 남아서 자 얘는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2알파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가 4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얘가 0이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싹 사라지고 4알파 마이너스 2만 남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괜찮아요? 그치? 그럼 이래도 되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참 좋은데 요렇게 일부러 한번 그렇게 써보자.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4알파 마이너스 2 루트 4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어때?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계산하는 것도 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4알파 마이너스 2 4베타 플러스 얘를 뭐 제곱해서 하면 되는데 어렵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이때 이 문제 약간 어려운 점이 자 다시 한번 얘를 변형해보자 이거야. 다시 한번 요 식을 봐봐봐. 4알파 마이너스 2가 뭐랑 같아요? 알파 제곱이랑 같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알파 제곱, 루트 베타 제곱 이렇게랑 똑같은 거다. 괜찮습니까? 이게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인 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보자. 절대값 알파를 먼저 제곱하고 루트를 했어. 내가 죽어라 얘기했었죠. 언제? 내신할 때. 이게 뭐였더라? 지선아 뭐였지 이게? 제곱 먼저 하고 루트 나중에 하는 거? 내신 때 했잖아. 내신하면 뭐가 떠올라? 무리수 나면 뭐 했어? 이거는 기억해줘야지.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내가 이거 생각나는 거 있어? 아이씨. 그래 이거 맨날 했잖아. 제곱 먼저 하고 하면은 절대값 A가 된다. 이거 자주 얘기했었죠? 응? 지선이 벌써 까먹으면 안 돼. 기억나야 돼? 응? 한번 내신을 했으면은 이제 까먹으면 안 되고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절대값 성질 같은 거 쓰면 되겠네요. 하면 되는데 여기선 약간 빠르게 할 수가 있어. 자, 보세요.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죠.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면은 각각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여야만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둘 다 양수라서 그냥 요거랑 갖고 4 이걸로 끝이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실 계산인데 자 얘는 여기에서 근각에서 한번 써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k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가 2k 플러스 1일 것이다. 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할 때 여기를 알파 베타로 묶어줄 수 있죠? 그치?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자 얘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4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2k 플러스 1에다 1 빼니까 2k가 6이더라.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는 2로 나눠서 4k 제곱 플러스 k가 3 빼기 3은 0 하고 나오겠군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다. 그치? 이쪽에 4k랑 k로 나누고 K로 나누고 3이랑 1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테니까 K는 4분의 3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오직 정수만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1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풀만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연습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하루 종일 문제만 푸느라고 여러분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자 다음에 우리 두세 문제 남았나? 하나 둘 셋 네 문제 남았네. 네 문제 하기 약간 빡신데. 자 268번은요 여러분 요거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268번은 내가 문제를 끝까지 풀진 않을 건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1창의 개수를 잘못 본 밑줄. 그러면은 뭐를 제대로 봤다는 거야? 응? 1창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뭐를 제대로 본 거야? x제곱 개수랑 상수항을 제대로 봤다 아닙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근각계수의 관계 뭐 이런 거야. 그치?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x제곱계수랑 상수항이 있는 게 뭡니까? 뭐야? 윤서야 뭐겠어? 근각계수의 관계 중에 x제곱의 개수를 a, 얘를 c 하고 나타내잖아. 그치? a랑 c랑 연관되어 있는 게 두 근의 뭐야? 민서가 뭐겠냐? 곱.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여기 잘못 본 거에서 뭘 믿을 수 있다? 두 근의 곱일 믿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 다음에 뭘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러면은 다음 문장에 상수항을 잘못 본. 그러면은 뭐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야? 뭘 제대로 본 거야? x제곱 계수랑 1차항의 개수 x 개수를 제대로 본 거야. 그치?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b고 x제곱의 개수는 a니까 a랑 b랑 연관되어 있는 게 이제 뭘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두 근의 합을 제대로 봤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만 적으면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요것만 적어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다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하는 거 좀 미안하고 혹시 더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269번에서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m-5의 x-18은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그냥 내가 붙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고 생각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마이너스 m 하고 나올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8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리고 이 문제 다음 거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다 라고 했네요. 그치? 2대 1이다. 자, 근데 우리가 두 근의 비가 2대 1이다 이런 건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알파를 뭐 알파, 2알파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다 이건 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 자, 이때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절대값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값이라는 문제가 항상 어려워지거든요. 그치?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주목을 해봐야 돼. 자, 알파, 베타가 곱해서 음수입니다. 두 개를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를 알파, 베타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부호가 다른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은 다른 근은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예요. 어때? 괜찮아? 괜찮아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의 비가 2대 1이 되니까 얘네 두 내용을 합치면은 두 근이 알파랑 2알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게 여러분 예를 들면은 2 플러스 루트 2는 절대값이 있죠. 실수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복소수 2 마이너스 i의 절대값 이런 거 구해본 적 있어요? 없어. 그쵸? 우리 복소수에는 절대값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 두 근의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실근을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것까지도 까먹지 않아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수학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좀 까먹지 않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적어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에 270번 두 문제는 두 문제 8번이니까 빨리 할 수 있겠다. 많이 힘들죠? 자, 270번.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근각의 관계를 쓰고 시작하자.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자. 자, 그런데 우리는 f 알파도 1이고 f 베타도 1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이런 270번 문제 같은 게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여기에서 는 0볼로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하냐? f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고 f 베타 마이너스 1도 0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써줘야 돼. 이 말이 제일 핵심이야. 이건 무조건 적어주셔야 돼. 자,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2차식 gx f 다음이니까 그냥 g라고 둔 거예요. 괜찮아? 그거를 여기 모양을 따라서 해줍니다. fx-1이라 두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요 둘을 이용하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g의 알파는 0, g의 베타도 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 그치? 그러면은 새로운 합 이차함수 gx는 여기에서 나오는 해석은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x는 알파랑 x는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근데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건 여기 맨 처음에 있던 요 식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묶으면은 gx 즉 fx-1이 1이 x제곱 플러스 x 4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fx가 뭐가 나온다? x제곱 플러스 x 3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 괜찮니? 오케이? 요거는 풀이를 외워줘야 돼.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를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그 서술형 문제에서 허구한 날 봤어. 오케이? 이런 거 시험에 서술형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에 271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인데 m과 n이 모두 실수래요. 개수가 실수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생각나야 돼? 그러니까 271번 문제는 혈내근과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혈내근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고 그래서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니까 다른 근이 뭐가 돼요? 다른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다른 근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두 근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2차 방식 구할 수 있겠다. 두 근의 합하면 마이너스 2죠? 얘가 마이너스 m일 거고 두 근의 곱하면은 얘는 5가 되겠네. 두 근의 곱 5는 n 해서 m과 n을 우리는 구했다. m이 2고 n이 5니까 n분의 1이랑 n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랑 5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해서 x-2분의 1, x-5분의 1은 0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분의 7x 플러스 10분의 1은 0 이렇게 돼서 a랑 b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니까 더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혈내근만 기억해주면은 풀 수 있는 문제다. 야, 어떻게든 이거를 끝냈다.